오늘은 설총의 화왕개, 화왕이니까 꽃의 왕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신라시대 학자 설총이 지은 설화로 삼국사기에 실려 전합니다. 이 작품은 신라 신문왕이 무료하다는 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설총이 의인화의 수법을 사용하여 창작한 이야기로 군 왕의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을 주제로 한 교훈담이다. 그럼 이게 주제네. 끝났네 뭐. 자, 군왕의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 이게 주제고, 표현 방식은 의인화, 체크 끝. 발표 때. 꽃 나라를 다스리는 화왕 누구야? 모란이 자기를 찾아온 많은 꽃 중에서 아첨을 하는 장미, 부정적 존재겠네요. 충직한 백두홍, 요거는 또 긍정적 존재겠네요.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러면 이 모란 자체가 완전한 인물은 아니네요. 결국 백두홍의 간곡한 충언에 감동하여 임금의 바른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 교훈적이네요. 꽃에 인격을 부여하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지 아까? 그렇지, 의인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문학적 표현 방식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어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 체크 가전체 문학 별표 빵 칠게요.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요 영상 맨 마지막에다가 이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이겠죠? 를 링크를 달아가지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전체 문학을 발전시키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알고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이런 이게 없었던 거 있는데, 외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화가 있다는 것이고, 외화와 내화로 구성된다는 것은 무슨 구성? 그렇죠. 액자형 구성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신문왕, 신라 제31대 임금이고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주고 있네요. 한여름에 높고 밝은 방에 거처하면서 설총을 돌아보며 말했다. 설총, 원효대사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두문자를 정리하고 발전시킨 신라 삼문장에 불리는 대학자이고요. 신라 시편의 한 사람이고요. 최치원, 강수와 함께 3대 문장가로 불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설총이 이 작품에서는 외적 작가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래 내리던 비가 비로소 개고 바람이 시원하구나. 비록 맛있는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 고상한 담론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같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재밌는 얘기해봐라, 이 소리겠네.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말해주지 않는가. 말해달라고 했어야 말을 하지. 어쨌거나 간에 결국은 뭐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신문왕의 말. 자, 그 나를 위하여 어찌하여 말해주지 않는가, 이 대목을 통해서 설총이 결국 왕에게 이 글 화왕계를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되겠다. 예, 신이 예전에 꽃의 왕인 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슬슬 썰을 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신문왕이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화로 가볼까요? 내화로 갑시다. 이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는 화왕계죠. 화왕 누구? 꽃 중의 왕 모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이 세상에 왔다 모란이었다.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으로 받들어 모셨다. 왜? 모란이 최고 이쁘니까.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 돌아왔다. 계절적 배경인가요?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화왕은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자, 그럼 뭐야? 다른 꽃들보다 훨씬 곱고 탐스럽다는 거죠. 결국 임금으로서의 어떤 특출한 덕성과 그 다음에 치세를 보여주고 있다.
꽃 중에 꽃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인물 소개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이때 꽃은 일반 백성 내지는 신하들이 되겠네요. 그죠? 다투어 화왕을 만나러 보러 왔다. 이것은 결국 임금을 모시려는 신하들이 매우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전기를 타고 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 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 자, 이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금수저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신하들을 얘기하네요. 이 모여들었다. 화왕의 뭡니까? 내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가인이 앞으로 나왔다. 이때 가인, 장미고요.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무의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다. 어때요? 매우 지금 외양이 화려하죠? 그 화려한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은 장미예요.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 몸은 설백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봄비가 내리면 목욕하여 몸에 먼지를 씻고 상쾌하여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유유자적 자유롭게 마음 편히 살면서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곱게 자란 거야. 이건 금수저도 아니야.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죠? 세파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랐다. 이름은 장미라고 하옵니다.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자옵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너를 향기를 주고 침소에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말을 그냥 입에다 꿀을 발랐어요. 그죠? 입에다 꿀을 발고 살살 아주 그냥 사람을 녹이네. 교언 영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장미가 간신을 비유한 대상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몸을 받아주실런지요? 한마디로 화왕을 미모로 유혹하는 장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둑! 이때 장면의 전한 배옷을 입고, 배옷 검소한 옷차림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에는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나타났대요. 머리에 백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백두옹, 흰 머리를 가진 늙은이, 머리가 하얀 늙은이라는 뜻으로 할미꽃을 이르는 말이고요. 장미하고 대조가 되는 인물이다. 둔중한 걸음으로 인품이 있나봐요. 천천히 오는 거예요.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외양묘사죠. 검소한 옷차림에 연륜과 인품을 지니고 있네요. 얘는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노무로서 이름은 백두옹이라고 하옵니다. 자, 이거는 장미하고 대조되는 인물. 장미가 간신이었다면 백두옹은 그렇죠, 충신이 되겠네요. 아래로는 창만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창망한 넓고 먼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를 의지하고 있지요. 자,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산 경치를 의지하는 고결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요. 라고 해서 백두옹은 자기 자신을 고결한 품성을 가진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와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해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행복한 상황이야? 안 행복한 상황이야? 그렇죠. 행복한 상황이죠. 최고의 상황이죠. 맛있는 음식 먹지, 향기로운 차 먹지, 술 먹지, 신하들이 말 잘 들으면서 몸도 튼튼하게 해주지, 정신도 맑게 해주지. 얼마나 좋아. 최고지.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어 좋은 약으로 전하의 양기를 돕고, 만약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할 줄 아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본다면 좋은 약은 당연히 양기를 돕게 하겠죠. 근데 나쁜 돌은 이게 문제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한다는 것은, 나쁜 돌이라 할지라도 적절히 사용하면 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최선의 경우도 있지만 차선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쁜 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땐 나쁘지만 사실은 나쁜 게 아닌 거죠. 즉 왕의 잘못을 시정하라고 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으로서는 짜증나지.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을 제거할 수 있다. 즉 충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좋은 천, 좋은 재료, 최선의 것이 있어도 군자가 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 나쁜 재료, 차선의 것이 있다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만약 부족함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에 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비록 최선의 상태라 할지라도 항상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라.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유비무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화왕에게 군자의 자세, 항상 유비무환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백두홍, 홍이 아니고 미안. 근데 얘는 오자마자부터 그냥 잔소리를 하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인물 백두홍을 중심으로 볼까요? 인물 백두홍과 그 다음에 장미와 백두홍을 보겠습니다. 장미는요, 붉은 얼굴에 옷 같은 이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화려함 그 자체, 이쁨, 이쁨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백두홍은요, 배옷을 입고요, 손에는 지팡이 짚고요, 백발이고요, 둔중한 걸음걸이로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요. 이건 할아버지. 그죠? 자, 장미가 나들이 옷을 입은 것에 비해 백두홍은 배옷을 입고 있으며, 장미가 아름다운 젊은 여성임에 비해 백두홍은 나이가 많은 남성이다. 이런 외형적 특징은 체크 들어갈까요? 장미의 간사한 성격과 백두홍의 우직하고 충신스러운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더군다나 백두홍이 가죽띠를 둘렀다는 것은 서민이 아님을 뜻하고, 지팡이를 든 백발이라는 것은 스승이 될 만큼 연륜을 쌓은 원숙한 나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둔중한 걸음은 침착한 걸음인데 이것은 무게가 있는 인품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 별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신하가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는데 간신과 충신, 장미와 백두홍,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취사 선택하시겠습니까? 화왕이 입을 열었다.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나 가인은 얻기가 어려우니 어찌할꼬. 여기서 화왕이 잘못했네. 하나를 선택했어야지. 화왕의 내적 갈등. 자, 결국은 화왕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누가 열받았어? 그렇지, 장부가 열받은 거예요. 장부가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너 바보구나. 너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임금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충직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대체로 임금이 된 자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자, 결국은 임금 중에는 간신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맹자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풍당은 역시 역사적인 인물이죠. 난관으로 파묻혀, 난관이라는 건 하급관리예요. 자,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역사적 사례를 제시해서 뛰어난 인재들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다는 뜻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자, 임금 중에는 간신을 가까이 하는 자가 더 많았다는 그 논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왕에게 경계하는 백두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화왕의 반응이 나와야지. 화왕은 비로소 깨달은 듯 말했다. Sorr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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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자,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자, 이거 결국 뭐예요? 그렇지, 외모 내지는 외적 요소에 눈이 어두워서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을 사과하고 있는 것이죠. 화왕의 깨달음, 화왕의 깨우침, 여기까지가 내 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외화로 넘어오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군요. 이에 신문왕이 얼굴빛을 바로하여 말했다. 그대의 우화는 진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 깊은 뜻, 어떤 뜻? 군주의 올바른 마음가짐. 기록해두어 왕이 된 자 후대 임금들이 경계로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자,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신문왕도 웃긴다. 후대 임금이 되는 자에게 경계로 삼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원래 잘해 뭐 이런 거야? 웃기네요. 근데 여기서 또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했으면 설총이 이제는 결국은 뭐야, 신분이 업이 된 거네, 관직이 업이 된 거네. 그럼 설총이 백두홍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 설총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총의 화왕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하고요, 우의적이고 풍자적이고 교훈적이다. 외화는 신라 신문왕 때고요. 내화는 그냥 꽃나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의 바른 도리에 대한 충고와 경계 정도가 되겠고요. 우의적 기법을 통해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우의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세태, 그 세태를 풍자하고 그 다음에 묘사, 형상화하는 것을 우리는 우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전형적인 우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은요, 일단 세 인물이 나오네요. 그죠? 장미, 화왕, 백두홍. 자, 화왕은요, 제왕으로서의 자세가 약간은 모자라는 인물이다라고 보면 돼요. 장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임금의 덕을 찬양하며 아첨하는 간신의 전형이다. 백두홍은 소박한 외모의 소유자로 왕에게 간언을 아끼지 않는 충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장미가
화왕을 유혹하는 인물이라면 백두홍은 화왕에게 충언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외모 설정에서 백두홍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백두홍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설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사를 인용하여 교훈적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옛 이야기죠? 자, 백두홍의 말하기 방식과 발화 의도, 백두홍의 모습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홍은요,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도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옵니다 라고 하는 요 대목이 있어요. 요 대목인데, 이거는 좌전이라는 책의 수유사마 무기관계라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문맥상 계절이 바뀌어 꽃이 시들 때, 왕이 죽을 때, 세력이 약화될 때, 왕의 위세가 다할 때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최선의 것이 있어도 지금 잘 나갈 때라 하더라도 차선의 것을 버리지 말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잘못을 간언하는 어진 신하도 필요하다는 의도로 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인용이 나오는데 요 대목이에요. 대체로 임금된 자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 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래서 풍당은 이라고 하는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과 요 대목인데, 낭관은 각 관하의 당하관의 총칭으로 낮은 직급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즉 맹자와 풍당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재라 할지라도 왕이 뛰어난 인재를 멀리하는 바람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결국 백두홍은 역사적 인물인 맹자와 풍당을 예로 들어 임금에게 외면당하는 인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인재, 자기 같은 사람을 등용해야 함을 간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설총의 화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